진짜 초딩이다. 초딩한테 초딩 얘기를 해 좋냐? 그러면 너도 초딩이잖아. 아니 근데 저희가 남자애들보다 더 심해요. 초딩이 아니라 재밌다. 맘마미야. 이제 넘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해해주세요. 자, 아니 그냥 너무해요. 쌤도 가끔 초딩 같을 때가 있어요. 중국에서 근데 쌤이 아니더라고요. 잼민이 아니야, 맞아. 잼민이 아니야. 아니야 많이. 자, 기억할 건 뭐냐면 전류라는 말 먼저 이 말부터 볼 건데 전류라는 말이 뭐냐면 전은 전기야, 전기고 류는 테를류. 흐를 유자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흘러가는 현상을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제 문제. 전기가 흐른다. 그럼 뭔가 흘러간다는 얘기인데 뭐가 흐르는 걸까? 전기요. 전기. 그 전기의 정체가 뭐냐고? 전기가 정답. 전기. 전자입니다. 전자가 흘러가는 거예요. 전자. 그래서 전류의 기호가 I고 단위가 뭐였죠? 암페어였죠. 잘했어요. 암페어인데 와. 쌤 몸속에 쌤을 한번 그려볼게요. 다리가 엄청 길겠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와 상상 속의 반대 쌤이다. 아니에요? 뭐라고? 반대라고 팔만 길다고? 아니 그냥 아니, 바짝. 다리가 그게 아니라. 쌤 몸속에 1초 동안에 단지 1A가 흘러간다면 쌤 어떻게 될까? 죽어요. 새카맣게 타서 죽어버립니다. 1A라는 값이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야. 1A. 1A라는 말은 1000mA와 같거든요. 이 1000mA가 얼마냐면 잘 봐. 1A가 얼마만큼의 전자. 아까 전자가 흘러가는 게 전류라며. 잘 봐. 6.25 이거 했었죠? 10의 18승계의 전자가 1초 만에 흘러가는 것을 1A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큰일 난다 그랬죠. 한 번에 이만큼 6천 경계의 전자가 한 번에 쫙 흘러가면은 내 몸에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해서 까맣게 타서 죽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흘러가는 것의 정체가 바로 전류인데 진짜 정체는 뭐다? 원래는 전자가 흘러가는 게 전류야. 전자가 흘러가는 게 전류입니다. 근데 전기를 먼저 발견하고 우리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번개가 막 치는 걸 보고서 연을 날려요. 날려가지고 전기를 모으는 실험을 했던 거 기억나요? 네. 아니요. 그래. 벤자민 프랭클린하고 프랭클린. 전화 통화해봐요. 전화해보면 전화번호가 뭐예요? frankly speaking, I don't know. 오케이? 뭐?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다고. 그런데 왜 영어 못해요? 나도 듣도 못해요. 콩플리시예요. 선생님은 영어 전공가가 아니시잖아요. 맞아, 영어 전공이 아니에요. 과학을 잘하시죠. 금방 추워지죠, 그지? 자, 전자를 먼저 발견한 게 아니라, 봐봐.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전기가 통한다는 걸 먼저 발견하고, 전자는 나중에 발견이 돼요. 나중에 1900년대 들어와서 1919년인가 쯤에 톰슨이라는 사람이 전자를 발견하는데, 중요한 건 전기는 먼저 발견됐을 무렵에, 이게 전기네? 전기가 흐르네? 전기가 흐르면 불도 막 켜지고 막 그래. 그죠? 불 이렇게 막 전등이 켜지고 막 그러고 막 번쩍번쩍거리고 이런 걸 통해서 야 저게 전기라고 부르자라고 했을 무렵에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먼저 정의를 해요.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먼저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먼저 했어. 이걸 1차 약속입니다. 1차 약속. 전기가 뭔지 잘 모르던 시절에 전기가 막 통하는 걸 보고서 야 전기가 흐르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라고 일단 약속을 해요. 근데 나중에 그 전기의 정체가 뭐다? 전자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이런 이슈가 생깁니다. 쌤이 지금 그리는 게 뭔지 맞춰주세요. 회로. 배터리. 처음처럼. 처럼 세워야 돼요. 너무 누워있으면 안 돼요. 자, 잘하시네요. 잘하죠. 술 많이 마시죠. 이쪽은 플러스 극이라 그래. 튀어나온 게 플러스 극이고요. 그 다음에 튀어나오지 않은 곳을 마이너스 극이라 그래. 이걸 건전지라고 하죠. 건전지. 건전지에는 뭐가 저장돼 있나요? 전기. 전기? 전자. 전자? 전류. 전화. 쌤이 원하는 답이 안 나와. 세 글자. 정전기. 정전기? 원자핵. 원자핵? 전 물론 다 전자핵. 있어. 원자핵도 있고 전자핵도 다 들어있는데
얘는 이걸 가지고 있는 녀석이야. 전기. 암페어? 전기자? 배터리. 중성. 건전지가 영어로 배터리죠? 배터리. 배터리고요. 배터리요. 배터리를 콩글리시로 배터리. 나랑 되게 친한 말 배터리. 배터리랑 배터리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아, 배터리를 이제 아저씨들이 배터리라고 읽는 건데. 검전기? 검전기. 전전기? 배터리를 기전기? 가전기? 거전기? 찌리리. 우리 선생님 아버지도 배터리라고 하시겠대요. 번개맨. 자, 힌트. 건전지 안에 이게 저장돼 있다. 이응, 니은, 시읒.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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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죠. 에너지 정답. 에너지. 딱 1초만 더 생각했어요. 에너지가 저장돼 있는데 실제로 이 안에는 화학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화학 에너지. 이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흐르게 해주는 장치가 건전지라는 장치야. 그래서 제가 화학 에너지를 다 쓰면 더 이상 없다. 이제 배터리 다 달았네 이러잖아요. 그죠? 화학 에너지를 다 썼을 때 전기 에너지를 더 이상 전환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건전지를 다 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 왜 마이너스냐면은 마이너스가 여기 잔뜩 모여 있을 수 있게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쪽에 모아놓고 있는 거야. 이쪽에 머물러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화학 에너지의 특징이야. 반대쪽에는 여기 물론 플러스도 있겠죠. 플러스도 있는데 플러스의 개수보다는 마이너스가 훨씬 많은 게 왼쪽 부분입니다. 배터리를 반을 딱 잘랐다고 봤을 때 왼쪽에는 마이너스가 많이 모여 있는 거고요. 오른쪽도 마이너스가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플러스가 훨씬 더 많아서 플러스 극인 겁니다. 와우. 그럼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다는 건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봐봐. U자 모양의 관을 하나 준비합니다. 이 관은 사람이 주는 관이 아니라 물이 들어가는 관이에요. 양쪽에 물을 채울 건데 왼쪽에다는 이따만큼의 물을 채우고 오른쪽에 이따만큼만 물을 채운 다음에 가운데를 이렇게 딱 막아 놓을 겁니다. 왼쪽을 A라고 하고 오른쪽을 B라고 하면 자, 왼쪽과 오른쪽에 물의 높이 차이가 이따만큼의 높이 차이가 발생이 되죠. 네. 이 콕을 탁 열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똑같아져요. 똑같아진다. 어떻게 돼서 똑같아지죠? 물이 흘러가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서 다시 말해서 물의 흐름이 발생할 거라는 거야. 자, 물의 흐름이 발생한다. 이걸 콕을 딱 열면 물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A에서 B로 흐르겠지. 그치? 맞죠? B에서 A로 거꾸로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물의 흐름이 생깁니다. 자, 흐름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흐름이 류잖아. 흐름이 생긴다. 이 흐름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높이차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때 흘러가는 것을 우린 뭐라고 한다? 전류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이쪽에 전자가 겁나 많이 모여 있고 이쪽에 전자가 많이 안 모여 있어서 이걸 툭 열면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흘러가는 현상이 바로 전류입니다. 현재 이 건전지는 이게 막혀있는 구조라고 보면 돼. 이리로 못 가. 근데 여기다 뭘 연결하면? 도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갈 길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걸 열어주는 장치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들이 어디로? 우와 가자 이제! 하면서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가 우르르르르 갈 거 아니야? 그죠? 마이너스는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죠? 그런데 옛날에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했대? 전기가 흐른다는 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약속했잖아. 저거 제대로 약속한 게 아니죠. 잘못 약속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전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게 맞죠. 이렇게. 옛날에 잘못 약속했어. 그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지. 근데 바꿨다고 안 바꿨다고? 안 바꿨어. 내가 바꿔야지. 아직도 안 바꿨어. 지금도 안 바꿨어. 귀찮아서라고 하기보다도 바꾸면 또 이런 제기하고 어떤 과학적 공식들을 다 풀체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쪽 학계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귀찮게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어떻게 기억해야 돼? 반대구나.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구나 라고 각각 기억해야 하는 아주 불편한 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느냐?
지난번에 있었나?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류 1-2 여기 있죠?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에 그 내용이 써 있는 거야. 전류가 원래 전자가 흐르는 게 맞거든. 근데 전류 이동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이 반대라고 적혀 있어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발견 순서 때문이야. 전기를 먼저 발견하고 전자를 나중에 발견했기 때문에 흐름이 전자의 흐름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지. 그래서 지금도 아직 약속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중에 시험 볼 때 이거 물어봐요. 학교 시험에서 너 이거 반대로 가는 거 알고 있니? 그래서 정리하면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라고 하고요.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전류는 기호로 어떻게 쓴다고요? 전류? 기호로? A. A. 노제. 어? 뭐 했는데? 뭐 했어? 아이.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요. 전자는 이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우리 학원 다닐까 이런 넌센스 학원 다니지. 진짜 안 맞네요. 넌센스 맞아? 없어? 아. 와 넌센스 한다니다가 자 됐습니다. 전류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 전자가 흘러가는 걸 전류라고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전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그림을 통해서 전류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얘기할 거고요. 자, 전압 얘기를 좀 할게요. 전압이야. 전압. 자, 압은 무슨 합자일까요? 압력. 정답. 압력이야. 눌러. 압력을 가하는 거야. 압력을 가해서 뭘 밀어주는 거냐면 에너지. 전자. 아. 전자를 꽉 밀어가지고 전자가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전압입니다. 전압을 이해할 때도 바로 아까 봤던 이 U자 관해서 전압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봐봐. 왼쪽에는 물이 이만큼 차 있고 오른쪽에 물이 이만큼 차 있잖아. 그래서 콕을 열면 어떻게 된다고? 물이 이렇게 흐르지. 만약에 물의 높이가 똑같았다면 이 물이 흘렀을까 안 흘렀을까? 물의 높이가 똑같으면 흘러 안 흘러? 안 흐르겠지. 근데 물의 높이차 때문에 흐르는 거지. 자, 물의 높이차를 뭐라고 하냐면 수위가 왼쪽의 수위와 오른쪽의 수위가 물의 위치에 차이가 나타나서 수위차 때문에 잘 들어. 수위차 때문에 물이 흐르는 거죠. 맞아요? 정리하면 수위의 차이 때문에 물의 흐름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수위의 차이 때문에 물의 흐름이 발생되는 거야. 이 수위의 차를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수위의 차이를 두 글자로 시옷 이응이라 그래요. 사이, 수위차 사이. 이것 때문에 물이 흐른다. 수업? 정답, 수압. 내가 해야 돼. easy. 수위의 차이를 빡치지 말고 수위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우리 수압이 발생했기 때문에 물이 흐른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제 생각을 좀 바꿔볼게. 건전지로 돌아와서 왼쪽에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이라서 깨우는 거야? 대박, 되게 이례적인 현상이네요. 항상 이렇게 깨웠는데, 그치? 왜요? 아니, 누가 누굴 깨우고 있어갖고 되게 특이해서. 뭘까? 외력을 좀 가해줄게요. 끼어 있었는데 이미 끼어있는 건 뭐지? 나마스테. 나마스테. 약간 오해를 산 거죠. 혹시나. 맞아 벽에 기대면 졸려 친구야. 내가 자, 알았어. 여기서. 아니 해보십시오. 자, 왼쪽에 전자가 이따만큼 차 있고요. 오른쪽엔 전자가 이따만큼 차 있다. 이건 전자가 이쪽에 많이 차 있을 때 이제 뭐라고 불러주냐? 왼쪽과 오른쪽에 무슨 차이가 생겼다라고 말하면 위차. 사이즈 역시는 들어오는. 자, 물의 높이 차이를 수위차라고 하잖아. 근데 전자의 위치의 차이, 전자가 많이 차 있고 적게 차 있는 차이를 전위차라고 해. 수위차가 수압이니까 전위차는 전압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 얘기. 역시나요. 전위차 때문에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그랬죠? 자, 전위차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위차를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전압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 생겼다라는 건 이런 높이 차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쓰는 건전지 몇 볼트인지 기억나요? 5V 320V. 2볼트 아니야. 다운. 320V. 1V가 2볼트 다운이라니까. 정답. 0.5V. 0.5볼트 업이야. 정답. 0.7V. 1보트. 업. 와. 아, 네. 1.5V. 아, 한 번만 해. 세레머니는 1절만 하는 거. 안 돼, 맞으시면. 자, 1, 뭐라고? 안 돼, 맞으시면. 안 돼, 안 돼, 안 돼. 폭력을 행사할 수 없어. 쉬는 시간에 자, 1.5V가 무슨 뜻이냐? 1.5만큼의 이런 전이차로, 1.5만큼의 전이차로 전자를 밀어주는 힘을 말합니다. 그럼 만약에 건전지 2개 연결해서 3V로 만든다면 훨씬 더 압력이 센 거죠.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네요. 그죠?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 몇 볼트에 죽어요? 사람은 선생님 알기로 320V. 100mV, 아까 1000mV면 당연히 죽고 1A 죽잖아. 1.5V 죽어요? 0.1A만 돼도 죽는 거라고 했어. 1.5V 죽어요? 아니, 볼트 말고. 볼트 때문에 죽진 않아. 봐봐, 생각해봐. 볼트가 피카츄라서 2만 볼트야. 그래서 엄청 힘이 세. 가라! 그랬는데 전자가 하나가 지나. 죽을까? 피카츄가 아주 2만 볼트로 전자 하나를 밀어주면 나 죽을까? 안 죽어요. 그러면 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자가 몇 개가 선생님 지나가냐. 그러면 99, 그쪽이면 99에 볼트가 죽어요. 네, 죽어요. 네. 뚫릴 것 같아요. 뻥 뚫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0.1A 0.1A면 죽고 100mA만 돼도 99,999 6,000경계가 아까 1A면 600경계가 0.1A가 되겠네요. 와우. 자,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압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건 뭐다? 수압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면 전류가 전압에 대한 것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전압이 엄청 커. 전압이 엄청 크면 전류는 많이 흐를까 적게 흐를까? 적게 흐른다. 아, 많이 흐른다. 생각 한번 한 거예요? 전압이 세면 힘이 센 거잖아. 힘이 세면 당연히 전류도 많이 흐르겠네요. 전류도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하고 전압은 무슨 관계를 갖고 있냐? 비례 관계를 갖고 있겠네. 전압과 전류는 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 550볼트만 돼도 사람이 손을 못 댔다고 그러는데 50V? 550 550V? 그치? 우리 가정에 공급되는 게 220V예요. 그럼 그거를 손을 이용해도 죽어. 우리 가정에 공급되는 요거 가지고도 우리 감전돼서 죽잖아. 너 콘센트에다가 물 그거 해가지고 손 넣어. 퀴즈! 아니. 그냥 죽으라는 거잖아. 우리나라가 220V를 써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은 몇 볼트 쓰는 정답 거야? 400V. 미국이나 일본 400V. 1볼트 22V 22V. 어떤 100V. 아, 100V. 비슷해요. 110V. 정답. 이미. 약간 절반 정도. 오빠 세대야. 일이야. 1절만 했어요. 어떻게 한 번도 만든 거야? 1번이야. 살려주세요. 왜 쓰러져 있어? 추워? 저도 1절만 했어요. 쓰러져 있어. 추워서 그래? 겨울자는 선생님 줄까? 뭘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죽어. 아 이젠 죽어도 오빠 세대야, 기억해놔. 싫은데. 내가 기억하고 있어. 세대야. 자, 보세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110V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힘이 약하잖아. 힘이 약한데 이거 왜 쓸까? 안전성을 위해서. 맞아. 그만큼 안전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이라고 말하잖아. 선진국은 좀 더 안전성을 추구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맞아요. 경우는 조금 안전하지는 못하더라도 편의성이다. 효율성과 편의성을 왜 추구하는 한국인들이 선택했다. 가만히 주는 게 많아서 전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그것도 그 구명기처럼 전기도 그러던데. 감전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는 감전되더라도 살아남을 확률이 좀 높다는 얘기죠. 이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여행 갈 때 우리가 이 어댑터라 그래서 막 변환장치 가져가는 이유가 다른 나라는 볼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전압에 대한 이해입니다. 전압을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따가
흐름을 좀 비교하는 걸 해줄 거고요. 세 번째,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항. 자, 우리 잠깐만 저항까지만 하고 잠깐 쉴 테니까 힘냅시다. 보세요. 저항. 저항은 어디 나왔냐면은 우리 69쪽에 오른쪽 곁가지 쪽에 나와 있어요. 곁가지 쪽에 저항의 연결 쪽이 나와 있습니다. 저항도 좀 알아야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저항은 기호로 뭐라 그래요? R이라고 합니다. 단위가 이렇게 쓰죠. ohm이라고 씁니다. 저항이 뭐냐면 생각해봐. 저항이 뭐냐면 전류가 막 흐르려고 하는데 막는 거야. 방해하는 걸 저항이라고. 방해하는 거.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걸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두 번째로 저항이 엄청나게 크다면 전류는 많이 흐를 수가 없다. 그럼 저항과 전류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합쳐서 이따가 뭘 만들 거냐면 오메 법칙이라는 걸 만들 거야. 만들어볼까? 저희가요? 내가 만들 거야. 저희가 만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내가 만들 거야. 5 플러스 5는 2옴. 자, 전압은 V잖아. V하고 전류 I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고요. 그 다음에 저항하고 전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도 그럼 바꿔가지고 전류에 대해서 쓰면 I는 R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네. 거꾸로? 그죠? 서로 반비례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만나게 하면은 I에 대해 정리하면 I는 전류는 R분의 V가 돼요. I만 놔두고 V는 분자에 있고 R은 분모에 있으니까 I는 R분의 V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고요. 저항분의 볼트인가? 그래서 저항분의 볼트로 전류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걸 V에 대해서 정리해봐. V는 I분의 R. IR이지. 왜 I분의 R이야? I분의 I. I 곱하기 R이지. 아 맞다. IR이지. 그죠? 자, 이것을 오메 법칙이라고 합니다. 오메 법칙.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1번 관계와 2번 관계를 합쳐서 만든 법칙이 오메 법칙이고요. 이 오메 법칙이 굉장히 많이 이용될 거예요. 앞으로 전기 문제를 풀 때 이걸 빼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암기법이지, 암기법. 옴이 게임 회사의 사장이야. 왜요? 내가 만든 거야. 아, 자, 옴이 만든 게임에서 잘 봐. 옴이 만든 게임에서 빅토리 승리를 하려면 I를 하나 구출해야 돼. 근데 I를 막 구출하다 보니까 몬스터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자기의 MP와 HP가 겁나 다른 거야. 그래서 뭘 먹어준다? 포션, 알약을 먹어줍니다. 다시 V, 빅토리를 위해서는 I를 구출하고 알약을 먹어줘야 한다라고 외우면 어떨까라고 질문. 제안합니다. 질문.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질문. 뭐야? 포션은 대부분 물약이어서 그 알약이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게임 지금 아니요, 솔직히 그럼 해서 알약을 먹고서 입에서 이렇게 녹여서 삼키기 바래요. 알겠죠? 그래서 V는 IR을 기억해서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먼저 외우고 이걸 I에 대해 정리해서 문제에서 전류를 구해라 그러면 I에 대해 정리해서 구하고 문제에서 저항을 구해라 그러면 R은 I분의 V라고 공식을 변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V도 구할 수 있고 I도 구할 수 있고 R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보다 오메 법칙입니다. 암기법은 옴이 만든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I와 R을 곱하면 된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저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걸 정리해 까지 주겠습니다. 하면 안 될까요? 뭐라고? 재밌어요. 옴메워치까지 해요. 역시 끝났어. 이게 지금 먼저 한 거. 오메가식이야. 먼저 한 거. 자, 이제 졸라맨 얘기를 좀 할게요. 졸라맨. 쌤하고 좀 상관없는 졸라맨이라 다리가 좀 짧아요. 그죠? 졸라맨 있습니다. 선생님과 졸- 상관이 있네요. 나와서 졸라맨한테 야, 너 이 전선을 좀 통과해봐 라고 하네. 전선. 뒷다 짧아요. 이 짧은 전선을 통과하게 하는데 되게 불평불만이 많아요. 여기 왜 통과하라 그래요? 지금 지나갈 때 되게 막 걸리적거린단 말이에요. 전선은 뭘 가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자가 지나갈 때 걸리적거려. 저항이 존재합니다. 근데 길이가 L밖에 안 되는데 왜 그래? 통과해볼게요. 이때 느낀 저항이 R이라고 합시다.
R이 좀 어려우면은 얘가 만약에 2옴 정도의 저항을 느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단면적은 ES 정도가 됩니다. 자, 1번 상황이야. 통과해봐. 아우. 저 2옴의 저항을 느꼈어요. 를 거 아니야. 얘한테. 그러면 다음 실험을 해볼게. 자, 똑같은 졸라맨한테. 이번에는 여길 통과해봐. 또 뭔데요? 길이가 2배지롱. 좋아할까 싫어할까? 겁나 욕해요. 뭐 이렇게 왜 욕할까? 뭐라고 했지? 저한테 더 많이 느껴. 더 힘들 테니까, 그죠? 자, 길이가 2배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럼 저항도 얼마가 될까요? 2배가 되겠죠. 그럼 몇 옴 되는 거야? 4옴이 되는 겁니다. 그걸 ER이라고 표현하고요. 4옴으로 변화가 되겠죠. 더 싫어하는 거야. 자, 단면적은 똑같은데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진다. 정리하면 저항을 R이라고 한다면 저항은 뭐에 비례한다는 뜻이야? 길이에 비례한다 라는 뜻입니다. 도선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도선의 길이가 짧을수록 좋네요. 그죠? 네. 짧을수록 더 저항이 작은 거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 더 증가한다. 응? 근데 죽으면 더 증가한다는 거죠. 뭐가 증가하다고? 우리가 죽는 확률이 죽을 확률, 안전성이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안전성이 더 괜찮아. 떨어지는. 자, 이거 어디 적용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 여기가 발전소야. 발전소는 전기를 만드는 곳이잖아. 전기를 만들어서 가정에게 공급해야 되는데 발전소는 이제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같은 되게 위험한 시설에서 전기를 만들잖아. 그러면 도선이 짧으면 짧을수록 저항이 작으니까 좋을 거 아니야. 우리 집 옆에다가 원자력발전소를 지으면 되겠네. 금방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좋네요. 방사능 좀 맞으면 어때? 좋네요. 네. 네, 방사능 좀 아니 방금 잠깐 제가 방금 뭘 놀리는 거지? 무슨 반응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지읒대요. 발전소를 우리 집 근처에 지을 수는 없잖아. 위험하니까. 그래서 멀리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멀리 짓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선의 길이가 겁나 길어지는 거야. 저항이 클 수밖에 없겠네라는 걸 인식하자는 겁니다. 왜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 세 번째 상황도 저 소리가 끝나면 시작할게요. 알았어. 다시 길이 줄여줄게. 졸라맨. 길이 줄여줄게. 알았어. 진짜지. 길이 줄여줄 거지. 알았어. 줄여준다니까. 근데 2배로. 자, 여기로 통과해봐. 줄였어. 봐봐. 줄였잖아. 그지?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요. 좋아한다고? 싫어요. 싫어합니다. 왜? 아까는 이 서서 통과할 수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아이씨! 숙여야 돼. 그지? 숙여야 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 1번하고 3번을 딱 비교했을 때 길이가 똑같다는 전제하에 어디가 더 저항이 크다? 밑에가 저항이 더 크다. 그래서 얘가 저항이 2R이 돼요. 다시 말해서 얘도 4옴이 된다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단면적이 클 때보다 단면적이 작아지면 단면적이 작아지면 저항이 커지는 거니까 단면적하고 도선의 단면적하고 저항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저게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도선보다 전류가 많이 흘러야 될 경우에 이런 두꺼운 도선을 이용하는 이유가 저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송전선 그래서 막 엄청 높은 곳에 전선 있잖아. 그 전선 있단 말이에요. 엄청 굵어요. 그 이유가 저항을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저항은 뭐에는 반비례한다?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게 됩니다. 이 관계를 묶어서 만든 게 저항에 대한 공식이야. 자, 저항이란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요. 길이에는 비례합니다. 라고 저항에 대한 공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리 몇 가지 5번에 써 있어요.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래서 도선의 저항은 굵기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한다. 이게 굵기하고 같은 말이죠. 굵기가 단면적이니까 굵기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뭐로 기억해라? 이 졸라맨 실험으로 기억하면 되게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안합니다. 와. 이 그림을 좀 기억하면 잘 기억이 나요. 아유 이렇게 좋은 걸 주시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우리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전류가 뭔지, 전압 저항이 뭔지, 그다음 ohm의 법칙이 어떤 공식인지까지 간단히 소개받았습니다.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저 시계로 한 50분 정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해도 돼요? 7분밖에 못 쉬는데요. 우리 여기 시간은 8분이야. 오 50분. 자, 그럼 핸드폰 시계로 50분. 아, 쌤. 아니구나. 네, 핸드폰 얘들아 시계로. 핸드폰 멈춘 사람. 왜? 8분이면 많이 쉬는 거 아니야? 더 쉬어야 돼? 네. 몰라요. 20분만 쉽시다. 안 돼. 너무 많아. 선생님 저 이거 주세요. 안 돼. 독도는 한국 빨리 가서 그 드립 쳐봐. 4, 5이었잖아. 치킨에 4, 5.